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 발언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메가세븐 종목군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 야간 선물 모두 1% 넘게 빠져서 초반에 우리 증시가 지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주, 대형 업종 이런 종목군들, 특정 종목군들이 수급을 끌어가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장에서 이런 현상이 오후 들어서 좀 완화가 되는지 증시 낙폭 축소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가 3.7%, 테슬라가 5.6% 빠졌거든요. 메가세븐 종목 대부분 다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쪽에 매도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건 우선 일부에서 예상하고 있던 또는 기대하고 있던 0.5%포인트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일부 작용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는 추가 인상은 인하 여부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연준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도 점진적인 속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관련해서 큰 위험 신호는 없다. 사실 큰 위험 신호 없다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죠. 경제가 좋구나. 반면에 일부에서는 금리 가파르게 내리진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대목이죠. 패트릭 아커 같은 경우도 9월에 인하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인하폭 관련해선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연준 인사도 0.5%포인트 인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좀 큰 폭의 인하,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매도를 유발했다. 이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오늘 튀어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국채 발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긴 어렵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면 어쩌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의회 연설이 있는 날이라서 그때 혹시 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이런 발언 나오면서 금리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 점도 투자자들이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보면 골드만삭스는 어제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 증가했고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서 고용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고용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침체를 의미한다든가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미 6,000포인트에 근접했고 사상 최고 부근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안전한 업종 쪽으로 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앞두고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발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0.5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야.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업종별로 실적 전망치가 수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상향이 돼서 델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HP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이날 나온 경제지표 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살짝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썩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도 있었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를 보면 제조 PMI는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서비스업 PMI는 예상보다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지표가 딱히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복된 지표라서 이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투자자들의 받아들일 만한
그런 데이터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날 지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3.7% 빠졌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긍정적인 어떤 분석을 전망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진 건 경계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늘 그 증권사 한 곳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런 메가캡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저 정도 규모를 몇 년 동안 계속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가 성장 또는 현재 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 이런 것들 좀 제기한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5.6%나 빠졌죠. 그러니까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그 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뭐 1000도까지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어떤 사고 관련된 조사 소식에 주가가 빠졌고 또 일부에서는 그 머스크가 너무 딴 데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 의식하면서 루시드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짱이다 이제 전기차에서 선도하던 테슬라의 모습은 없고 이제 우리가 짱이야 또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 반면에 에너지주라든가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일부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메가캡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표냐면 그 메가세븐 빼기 S&P 500, S&P 500 빼기 이제 메가세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계속해서 메가세븐이 더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마이너스로 계속 갔었는데 이번 분기는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세븐보다 S&P 500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좀 눌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런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 되게 극심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의 어떤 거래 대금이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의 36%나 됐어요. 한 종목당 12%. 굉장히 거래 비중이 높은 거죠. 이틀 전을 보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8조 4천억이었는데 물론 이제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하나 섞여 있긴 하지만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31%.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종목 두세 개가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25% 이상 차지하면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 수를 좀 키우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절반 이하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6일 이후에 증시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잖아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수로 전환이 됐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증시 수급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주도주도 없고 주포도 없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그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고전을 하는 4일 중에서 3일이 개인이 매수고 외국인들이 매도, 기관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메인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주말에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좀 시장이 울퉁불퉁할 것 같고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골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흐름이 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했는데 2차 전지가 딱 저항대거든요.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중요하게 맞고 떨어지던 그런 위치까지 왔잖아요. 이게 돌파하면 이제 2차 전지가 주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주도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거고 이게 맞고 떨어지면 시장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종목이 바뀌는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사실 그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보다는 저는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 의회 발언, 이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엔달러 환율의 변화, 이게 장중에 좀 변화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좀 잠식하고 있는 이번 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으면 또 이런 쪽의 매수세가 또 집결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했는데 저항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걸 돌파할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될 거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어떤 종목들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지 업종별 수급 동향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신흥시장 주가가 되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대비 저평가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P를 따져놓고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가가 낮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익 전망치가 1.9% 올라갈 때 이머징 시장은 5.2%나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단점은 미국과 같은 혁신적 기업이 별로 없다. 지금 투자자들은 저평가 여부보다 혁신적인 거에 반응을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술주들, 이게 아마 이제 TSMC나 뭐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적 전망이 상향된 건 이게 진짜 상향된 거라기보다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혁신이 없다라는 것이 반이 있지만 또 반은 신흥시장 주식이 되게 싸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별적인 매수를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